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댓글로 좀 물어보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렛츠고! 네, 그래서 댓글에 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했는데 미루다가 오늘 좀 대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질문을 좀 빠르게 대답을 하고요. 저의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쇼트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잖아요. 근데 공매도 쇼트 포지션은 어떤 회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반대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로 했을 때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고,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면 돈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에 쇼트 포지션을 걸었다 그러면 애플이 떨어질 것이다, 어떤 기간을 두고 거는 것도 있고요. 애플에 쇼트 포지션을 걸면 애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근데 쇼트 포지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간단해요. 어떤 회사든지 돈을 벌려고 회사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도 돈을 덜 벌어야지, 우리 주식이 떨어지게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쇼트 포지션을 건다는 건 조금 그 네이처를 좀 반대로 거슬러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쇼트 포지션을 건 사람은 바로 빌 액맨이죠. 빌 액맨이 허블라이프라는 회사에 쇼트 포지션을 걸었죠. 굉장히 크게, 아마 $1 빌리언 그렇게 쇼트 포지션을 거졌어요. 허블라이프가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회사가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쇼트 포지션은 없어졌죠. 두 번째 댓글은요, 어떤 분께서 스타벅스와 코카콜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갈까 하다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여기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회사죠. 코카콜라, 스타벅스. 코카콜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주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또한 저는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요, 스타벅스 주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정말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조금만 돈을 벌어도 덩치가 작기 때문에 막 20%, 30%를 1년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지만,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같이 등치가 큰 회사들,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가 돼 있는 회사들은 그 등치를 더 키워가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1년 안에 내 주식이 2배가 될 거야, 테슬라처럼 될 거야, 그런 거는 아니지만 롱텀을 보고 어떤 회사를 갖는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샀을 때는 아주 좋은 회사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버는 돈이 굉장히 스테디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로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오랜 텀을 보고 천천히 그 회사가 벌어가는 돈에 이득을 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산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크고 튼튼한 회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나쁜 일이 생겼다든지 스캔들이 있었을 때 회사는 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팍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노리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파이낸셜을 보겠습니다. 트렌드 3년 안에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요. 그리고 5년 에버리지랑 지금 가격이랑 매출액을 보면서 지금이 좀 싼가, 비싸면 얼마나 비싼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카콜라를 볼게요. 코카콜라를 보시면 3년 annualized 된 그로스를 보면 레버뉴가 줄었어요. 아무래도 줄겠죠. 지금 레스토랑 같은 데서 코카콜라를 많이 사고 이용하고 있는데, 몰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레스토랑이 다 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마 코카콜라가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레버뉴가 줄었고요. 넷 인컴은 매해 10%씩, 거의 11%씩 올랐습니다. EPS도 올랐고요. 오퍼레이팅 인컴도 매년 2.4% 정도가 올랐습니다. 넷 마진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리턴 온 애셋도 한 9% 정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잠깐 파이낸셜 보면 지금 프라이스 퍼 북이 12고요. PER이 27.55입니다. 3년 트렌드를 볼게요. 3년 트렌드를 보면 짧게 레버뉴가 계속 올라가는데, 레버뉴가 2018년도에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밸런스 시트에
토럴 에셋을 보게 되면요 좀 줄고 있어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가 확 줄었고요. 2019년도에 좀 올랐지만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third quarter 2020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에셋이 97 billion.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보게 되면요 캐시플로우는 뭐 3년 연속 계속 올랐네요. 레베뉴도 좀 작아지고 에셋도 좀 작아졌다 높아졌다 이러는데 역시 캐시플로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리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PER 보시게 되면 5년 에버리지가 44예요. 근데 지금이 2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Price per sale은 5년 에버리지가 5.5인데 지금은 6.84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캐시 플로우도 조금 올랐어요. 23에서 25로. Price per book도 조금 올랐습니다. 9.87에서 12.24로. PEG 같은 경우는 뭐 4대네요. 5년 에버리지는 4인데 지금은 4.59. 그래서 4면은 뭐 그로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여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등치가 너무 크니까. 아직까지는 뭐 타격을 받고 했지만 그렇게 프라이스가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싸지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PER이 20대 초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프라이스 per book이 9 초반 아니면 8 후반대 그렇게만 된다면 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스탁 프라이스가 지금 5년 동안 봤을 때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0% 오른 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주시고 코카콜라나 스타벅스에 투자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겠죠. 네, 그럼 바로 스타벅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로스가요 1년에 1.66% 올랐어요.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레비뉴가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스타벅스는 아직은 플러스네요. 하지만 EPS가 1년에 26%씩 줄었어요. 아무래도 코카콜라보다는 스타벅스가 더 타격이 크겠죠. 스타벅스도 문을 닫았으니까. 3년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인컴을 보시면 레비뉴가 2020년도에 확 떨어졌어요. 3 빌리언이 떨어지면서 2018년도보다 레비뉴가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리고 토탈 에셋도 2019년도는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는 좀 올랐네요. 에셋 자체는. 근데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지만 뭐 다른 회사가 그랬다면 이거 안 되겠다 못 사겠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망할 일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좀 주춤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번 5년 에버리지 매트릭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이랑 5년 에버리지 프라이스 per 세일이 3.89인데 지금이 5.10 조금 높네요. PER이 굉장히 높네요. 그 얘기는 지금 5년 에버리지가 33인데 지금은 128이라는 거는 4배가 늘었는데요, 거의. 그 얘기는 지금 earning은 주춤하는데 주식은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군요.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프라이스 per cash flow도 굉장히 높고요. 75.01. 5년 에버리지는 22.92. 프라이스 per book도 굉장히 높네요. 71.29, 5년 에버리지는 17.99.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싼 상황입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문을 닫고 많이 안 좋은데 스탁 프라이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스탁 프라이스를 5년을 좀 보면요. 스타벅스가 66%가 올랐네요. 5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직 살 때가 아니네요. 네, 세 번째 댓글은요. CRISPR Therapeutics 그 컴퍼니를 좀 리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CRISPR Therapeutic스는 바이오 컴퍼니죠. 진 에디팅을 하는 바이오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DNA를 좀 자르고 아니면 갖다 붙이고 해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쉽게 말하면 그런 회사입니다. 이 바이오 컴퍼니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거기 분야에 또는 엑스퍼트도 아니고 또한 엑스퍼트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막 아무한테나 보여주거나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니면 그 기록들 그 연구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런 회사들은 뭐 아니면 도죠. 그냥 대박 나면 완전 대박이 나고 쪽박 차면 완전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테라노스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여자가 굉장히 소량의 피로 모든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아주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아마 10년이 넘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회사를 갖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막 피를 더 빼고 막 테스트를 원래 있던 걸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소송이 걸려서 지금도 재판에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정말 감추려면은 그 회사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투자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주식값이나 모든 게 확 오를 테니까. 모든 게 검증되고 나면 뭐 그때는 늦은 거죠. 하기 때문에 만지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건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암이라든지 다이아베티스 아니면 다른 불치병들을 연구하고 또 트리트먼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하여튼 DNA를 좀 다르게 해서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CEO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CEO는 닥터 사마르트 콜카니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를 한 것 같고요.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또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에요. 그때 같이 리뷰했던 인비테도 자연과학하는 박사학위 한 사람이 있는데 연구와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CEO가 되면 다운사이드는 하여튼 비즈니스를 좀 놓친다는 거예요. 어쨌건 제일 먼저 이 회사를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가 3월달인데 그 3월달 가격이 아마 37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46불입니다. 뭐 요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뭐 굉장한 기술이 새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모이게 되고 택에 모이게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못 삽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런 회사를 볼 때는 또 중요한 게 이 비슷한 일을 어디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 버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크리스퍼, 로직 바이오, 사랩타, 인텔리아, 그리고 아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헬스케어고요. 바이오텍이에요. 그래서 제네릭 파마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파이낸셜을 보시면 레베뉴와 넷 인컴이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좋은 점이 다른 비교된 4개 회사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넷 인컴이 오직 크리스퍼 테라피틱만 플러스입니다. 그거는 뭐 좋네요. 그리고 펀딩도 보시면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보단 좀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볼 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ARK 인베스트에서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ARK 인베스트에 대해서는 2영상에 거쳐서 좀 소개를 했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RK 인베스트의 유명한 ETF 중에 하나인 ARKG 바로 여기가 제네릭에 관한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에만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 지금 포션이 제일 큰 게 바로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이에요. 크리스퍼 테라피틱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아마 이 포션이 늘어난 것 같아요. 탑 10 홀딩 중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이 넘버 1이죠. 네 번째에 인비테가 있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 제일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ARK 인베스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뭐 제가 워런 버핏이 하는 회사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많은 분들이 지금 ARK 인베스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뭐 S&P 500를 뭐 완전 크러쉬했죠. 라스트 한 10년 동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마도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공부해놨던 거 또 생각했던 거 먼저 영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거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